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전자 잘 버팁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 4% 마이너스입니다. 매수 기회입니까? 우 이사님? 20 오늘 오전에 봤던 거는 22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부분을 우선은 열어뒀어요. 네. 자, 그래서 22만 원까지 만약에 밀려요. 이게 가격을 맞춘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 정도 밀렸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냐 없냐 차이인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22만 원대를 딱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이번 주간에 나타나면요. 네. 매수에 대한 대기를 합니다. 네. 매수를 대응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밀어낼 때 매수를 하는 거죠. 네. 대형 반도체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저는 유지를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뉘앙스가 조금 다르시네요. 대형 반도체는. 네, 대형 네.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은 특히 네,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직 매수할 때가 아니다. 네, 한 차례 더 하락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소부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저의 의견 같은 경우를 안 들으셨다 보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얘기를 드린다고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네. 비중 축소는 필요합니다. 비중 축소는 필요하다. 비중 축소 대응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다시금 테크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만일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만일의 시나리오. 여기에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약 20% 정도죠. 네. 약 20% 정도 이상 밀렸는데 네.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 그러면은 4만 원대 중반 정도 근처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예. 그 정도로 갔을 때 한번 고민을 해 본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HBM 관련된 쪽이 네. 일단 제조사가 방식을 바꾼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네. 부분이 존재를 하고 네. 생각보다 삼성전자의 다이렉트 본딩이 빠르다는 생각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해외사 동일 사업을 하는 장비 업체 대비해서 우리나라 쪽이 네. 비싸기도 하고요. 네. 거기 더해져서 국산화 같은 경우가 밀려요. 네. 밀려요. 밀리다 보니까 국산화 쪽에서 밀린다. 네, 제가 예. 밀리다 보니 뭐 테크잉이라든지 이쪽을 제가 강하게 계속 긍정으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보유. 네. 여기에서 밀리면 매수 가능. 주가 이렇게 그 상황에서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린 저번에도 세게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부터. 예. 지금 또 접근에 대한 부분은 아침에 안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금 퍼즐을 맞춰 봤을 때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국산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한 차례 하락은 가격 조정은 더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네. 밀렸을 때 선제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건 우선 AP 시스템 같은 경우 AP 시스템? 네, 예. 당장은 아니에요. 다 당장은 아니고 관심 종목이 넣어 놓는 겁니다. 제가 뭐 매수를 할 때는 네.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AP 시스템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합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도 고려를 하고요. 매수에 네. 대한 고려. 네. 근데 이오테크로 저한테 약간 트집을 잡으신 분이 뭐 20만 원 이하에는 매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얘기한 게 얼마인데 좀 그런 부분 보고 계실지 아닐지 모르지만 네. 좀 정신 차리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HPSP 같은 경우도 이거 한번 급락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전. HPSP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다 감안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자, 결론은 그거네요. 네.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빠져서 좀 기다려볼까 했던 거 기다리지 말자. 반은 날리자. 최소. 네. 네. 지금이라도 네. 저는 좀 조절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네. 여기에서 그 찬스는 대형 반도체는 확실히 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전공정이랑 네.
여기에서 다이렉트 본딩, 즉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갈 때 네. 레이저를 활용한 그렇죠, 그렇죠. 기업들, 네. 그게 지금의 본딩 기업들 정도의 파워를 가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를 이게 딱 전환이 되는 시점 확인되면 딱 찍어서 하면 예전에 우리 봤던 여기 뭐 이수페타시스 초기에 네,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해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HBM 그럼 이수페타시스도 그냥 팔아요? 아니요, 저는 이수는 좀 이수는 다르다 다르다. 생각이에요. 예. 네. 어차피 하락은 나오기는 한데요. 같이 쓸려 밀려 내려오기는 한데 네. HBM 쪽에 후공정 국산화 장비 쪽이랑은 좀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DI, 테크윈 네, 이런 거 일단 절반은 정리하자. 네 절반. 네. 네, 그리고 지금 한미 반도체. 한미 좀 다릅니다. 한미는 네, 다르다. 한미 좀 이거는 그냥 다르고 한미는 PSK 홀딩스. 그것도 좀 달라요. 그것도 좀 다르다. 네, 왜냐하면 네. PSK 홀딩스가 가는 방향은 국산화 컨셉이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럼 리플라우로 무진공 무연납 진공 리플라우 STI. 저는 PSK 홀딩스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네, STI는 네. 제외. 네, 예. 우선은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1등주로 압축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럼 사는 게 몇 개 없네요. 테크윈도 예. 아니고 그러면은 네. 일단 지금 한미 반도체, SK하이닉스, PSK 홀딩스 3개 나온 건가요? 네, 지금은 그 정도 3개. 그 다음에 네. 이제 AU 테크닉스, EO 테크닉스, 네, 이오테크, AP 시스템 네, AP 시스템. 네. 그다음에 전공정 나머지 장비 다 유효. 다 유효? 예, 유효. 그러니까 네. 뭐 사는 게 아니라 예. 관심권에 넣어두는 거죠. 넣어뒀다가 예.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 터하는 거 보고는 대응 가능하다. 2분기는 다 안 좋을 텐데. 안 좋- 예. 근데 보통 그걸로 안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네. 이제 또 이거 할 거 아닙니까? 또 IR을 네, 그래서 할 때 예. 네, 타이밍을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죠.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동진 세미킴은요? 이런 것도 오늘 올라오는데요. 네, 동진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동일합니다. 동진 또 끝나지 않았고 지금 매수는 아니고 이게 예. 제가 요즘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네. 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네. 이게 저는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매매 그래도 이 어떤 타이밍 뭐 이거를 보고 확률이 높은 부분 그런 데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올해 숙달이 안 된 부분들 네. 분들 또는 뭐 여기에서 바로 이거를 사야 되겠다 얘기를 하면 사야 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그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네. 장은 또 우리가 방송은 요 파트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최대한 그 간극을 좀 좁히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공부에 대한 부분에 결론은 저는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종목 중에 대표 주자 화장품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쪽으로 막 몰려가다 보니까 빈집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모레 네. 퍼시픽 보세요. 네. 이게 언급은 드렸거든요. 이거 시장에서 오해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3분기부터는 다 돌아갈 텐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쏘기에 나오네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하지만 이게 제가 교육하면서 네. 처음 말씀드린 종목이라서 지금 마음에 있어서 그래요. 네. 예, 이제 돌아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단 여기 16만 5천 원대까지 그때 말씀드린 게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네 여기서 이거는 그냥 눈 감고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1차 저항, 2차 저항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수익 챙기시든가 아니면은 반 정도만 가지고 가시든가 일단 챙겨 가시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뭐 우르르 빠져나가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네. 뭐 그렇다고 그래서 1년 뭐 6개월 사이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신 하도 없이 대가는 거고 또 요즘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또 진짜 빈집 중에 빈집 네. 건설주죠. 네. 건설. 또 이런 거 막 사느라고 나머지 더 팔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현상이 네. 또 나오는 것 같고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일단 중심은 잡고 그래도 또 할 수 있게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또 주가 쪽에 코스닥 쪽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일단 뭐 그래도 시총 종목들은 좀 버티는 것 같은데 느닷없이 이제 엔캠이 버티네요. 네. 엔캠 많이 빠지긴 했네요. 네. 맞아요. 네. 이쪽들이 좀 들어 올라오기는 해요. 올라오기는 한데 네. 이쪽을 매수를 해서 갖고 가기에는 뭐가 뚜렷이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제를 할게요. 엔캠 같은 경우 올라와도 배제하는 상황. 기술적 반등입니다. 예, 기술적 반등. 네, 그렇게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리콘2 승질나 죽을 뻔했어요 이거 가지고. 그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총 2조 5천억 이하에서는 확실히 이거는 지켜주기는 한다라고 봐요. 네. 지켜주기는 한다라고 보고 최근에 네. 그런 게 많아졌죠. 우리가 뭐 주식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 뭐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채널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텔레그램 거기에서 채널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괜찮은 얘기들도 많지만 괜찮지 않은 얘기들도 많아졌어요. 정보의 홍수를 넘어서 이게 혼란이 오다 보니까 네.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흘러가는데 실리콘트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조 5천억 원대 거기에서는 주가가 저는 안 밀린다 봐요. 우선은. 네. 안 밀린다 봅니다. 어제 종가가 2조 5천억 살짝 무너졌었던 네, 가격이거든요. 네. 네. 그냥 가 보이시다 뭐. 네, 그렇죠. 가 봐야 될 것 같고 또 APR 문의 많이 하실 텐데 이것도 매수 자리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리에선 그냥 들어간다. 이거 교육대 교육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지금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까지 들어갔다 그냥 들어가라. 여기서부터 그때 중간중간에는 이런 거 뭐 줄여라 뭐 아니다 말씀드리고 여기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목표 32만 원입니다. 지금 따라가진 마시고요. 이게 지금 어제부로 자사주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 끝나면은 그러면 이제 또 그렇더라고요. 자사주 매입 끝나면 그 다음날 폭락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물량 많이 샀는데 그 다음엔 알아서 관리가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 자사주 매입한 물량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잘 보시죠. 근데 일단은 1차 목표가 32만 원대 향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쫙 가는 게 아니고요. 꿀럭꿀럭 이러면서 좀 가다 보니까 그러면 꿀럭, 럭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막 사지 마시고요. 거래 줍니다. 이제는 1차로 소화할 거 다 소화한 것 같아요. 소화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편하게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또 화장품이 막 붙겠느냐? 이것도 모르죠. 또 실적 발표까지 한 달 넘게, 한 달 가까이 남아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지금 자리 추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저는 올라갈 때 매매를 잘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눌림목 딱 들어올 때 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바로 종목 상담하려고 한 게 아닌데 섹터 보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하나 또 섹터 쪽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도 여전히 가장 강한 섹터는 말씀하셨던 산업재 쪽에서 피팅 밸브. 와 이것도 이제 또 대세로 되어버렸네요. 네. 성광밴드 태광 와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게 조선 말고 그것도 있다면서요. 대왕고래 시추점 확인했다면서요. 네. 이게 또 거기 그러면 다시 대왕고래 종목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매매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요. 네. 약간 한번 시세가 났다가 지금은 조금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난이도가 되게 높게 움직였고 가스공사는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12월 그때 연말 갔을 때 뭐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겠는데 우선은 배제하겠습니다. 우선은 배제하고 다시 그림이 좀 뚜렷하게 나올 때 그때 보는 걸로 하죠. 근데 차트는 꼬시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네 한번 사보겠는가 이러면서 계속 저도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좀
그냥 아우 좀 사고 싶어요. 약간 네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럴 때 그냥 그럼 거래 확 줄어가지고 거래 줄고 저 자리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왠지 고개를 드밀고 싶은데 그냥 하던 거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은 또 지금 떠오르는 쪽, 뭐 조선도 보니까 또 강한데 저보고 아까 뭐 왜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보시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그냥 오래 갖고 가려고 그런 겁니다. 네네. 오래. 오래 갖고 가려는 건 묵직한 게 좋습니다. 뭐 좀 가다가 뭐 벌떡벌떡 이런 거 별로 안 좋, 그냥 그렇고요. 사놓고 마음 편하게 네. 가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제가 6,000원대도 그렇고 7,000원대도 그렇고 11,000원 간다. 예, 오늘 딱 11,000원 찍었습니다. 네,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나 그때 한 만주 정도 갖고 있어가지고 조금 좀 줄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줄이셔도 됩니다. 줄이셔도 되고 근데 요게 민감한 가격대죠. 이제 11,000원대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여기 11,000원, 12,000원 사이 정도가 이제 연봉으로 볼까요? 네, 이 상태거든요. 여기 이제 중요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저항대 여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한 번에 돌파할까 이게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게 실적 발표하고 돌파할 것 같아요. 돌파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2만 예. 네.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왜냐면 돌았잖아요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위해서 그냥 부담 없는 주스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편안한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장기 투자는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밖에 아침에 SK이노베이션 말씀드렸는데 혹시 매수 좀 하셨나요? 네. 이노베이션. 네, 저는 요거 오늘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아직 안 했죠? 이사회 지금 진행 중이죠? 셋인가요? 네. 예. 진행되고 유리한 거는 SK랑 이노베이션. 네. 그렇죠? 예. 지주 SK랑 이노베이션이고 딱 이제 올라올 자리만큼 올라왔는데 합병 비율 같은 경우가 좀 유리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진행되는 부분은 긍정입니다. 원자력 얘기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원자력 얘기하면서 아까 두산에너빌리티 문의하신 분들 계시고, 네. 음,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는 예. 저 오늘 아침에 짚고 갔는데 기회 7월 10일에 고점 근처로 왔을 때 우선은 줄여주는 대응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딱 찍고 내려왔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7월 17일 오늘의 고점에 기회를 줄 땐 네. 좀 줄인다는 대응 부분, 그 다음에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도 줄인다는 대응 부분, 그걸 열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생각해야 될 수가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좀 그런 대응 부분을 열어두도록 합니다. 이게 네. 뭐 두산 분할에 대해서 네. 또 뭐 두산 로보틱스 유리하고 그 다음에 박태대에 대해서 어떤 대응의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가타부타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가타부타 이게 뭐 보는 게 잘못됐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드릴 건 제 전공이 네. 지배구조 개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로 제가 전략을 짜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고 주식시장의 영향에서 만약에 차익 거래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의 원조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리플을 달 때는 잘 공부 저보다 많이 하든지 잘하든지 네 그럴 때 다시면 인정해 드릴게요. 네. 어차피 저보다는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